안녕하세요. 한국사 노문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국사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도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부터 그 라이브로 해서 자 빠르게 그 한국사 전체 어떻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그 해설 강의와 여러 가지 총평 그리고 이후에 또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후에 공부 또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 이후에 한국사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할 건데요. A책형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체적인 난이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완전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쉽게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쉬웠다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약간 자극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두 달 전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자 확실하게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조금 문제 풀면서 고민했을 만한 문제 그래서 조금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로 출제됐을 때는 여러분이 합격을 위한 여러분들의 점수가 제가 볼 때는 95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95점 정도는 맞아야 한국사에서 합격을 원한 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여러분이 얻으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좀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도 좀 제대로 한 번쯤 풀어보신 분들은 자 특별히 실수가 없었으면 아마 좋은 결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다 100점 맞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반드시 또 실수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특징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분 딱 보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 경제, 사회사가 출제가 아예 안 됐어요. 그 원래 전통적으로 지방직 9급은 경제사회사 문제를 조금씩 내서 원래 단원 간 밸런스를 좀 맞추거든요. 근데 작년 지방직 9급이 사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경제사회사가 아예 안 나왔거든. 그리고 최근에 워낙 경제사회사가 각종 시험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야 이번에 지방직은 그래도 또 안 내겠냐? 좀 내지 않겠냐? 뭐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여러분 보시면 정말 시험이 그냥 정치사에다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 정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또 단원의 특징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평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원이랑 분류사별로 보면 단원은 고대사, 중세사가 확실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오히려 조선사가 좀 별로 안 나왔죠. 조선사가 좀 문제가 덜 나왔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최근에 한 7문제, 8문제 보통 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근현대사 비중이 높지도 않죠. 거기다가 실제로 웬만한 수험생들이 그래도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고대사, 고려사 쪽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부담스러워하는 경제사에서 아예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문화사 같은 경우도 딱 3문제밖에 없어. 그리고 이 3문제도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시대사, 그 다음 분류사별로 봐도 이번에 한국사는 비교적 평이한 편이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최근에 계속 뭐 거의 공무원 시험에서도 굳어지는 경향인데 단순 문답형 문제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자료 제시형, 이게 원사료든 아니면 가공사료든 이렇게 문제가 출제 유형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각 문항별에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지방직이랑 요번에 되게 유사한 느낌이 났어. 그러니까 작년 지방직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단답형은 아닌데 자료는 주어주는데 대신에 선지가 그냥 단순 선지, 그냥 단어들로 이렇게 물어보는 마치 여러분들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공부했나 해서 기본적으로 뭐 공부한 거 한번 확인하는 그 확인 문제 수준. 그래서 그렇게 좀 아주 평이한 그런 문제들이 3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지방직도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난 지방직도 그렇고 이번 지방직은
이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 좀 의도가 좀 평이하게 출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는 연계소문 문제 정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료를 보시면 연계소문을 여러분들이 탁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료에서 만약에 좀 막히면 밑에서 조금 실수가 있는, 그래서 6번 정도가 그래도 좀 변별력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평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1번부터 해서 자, 실제로 20문항이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면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해설도 그냥 스피드하게 쭉쭉 갈게요. 자, 일단 1번 출제 영역은 제가 지방직 문풀반 마지막에 정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국가직이랑 지방직은 그 묘한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국가직에서는 선사가 뭐가 나왔냐면 선사 말 그대로 이제 신석기 청동기 그쪽이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여러 나라 성장이 안 나왔잖아. 근데 여러 나라 성장이 원래 선사 출제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사실은 뭐 여러 나라 성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나라 성장이라는 게 사홍지 위소동 이전에서만 딱 나오니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문제 형태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스탠다드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맨날 봤던 삼국지 위서동 이전. 그래서 위서동 이전에 특징적인 그 어떤 나라의 특징을 주고 이거 어느 나라게 그래서 문제 풀게 하는 그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 성장은 특징이 우리가 이제 한국사가 시간의 과목이라 시간 순서, 발전 과정.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 배치하면 사실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실수를 좀 하기도 하는데 여러 나라 성장은 그런 문제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부여의 특징, 고을의 특징 이렇게 딱딱 정리해 놓으면 사실은 별로 실수할 데가 없습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주어진 나라 있는데 자, 키워드만 찍어 보면 자, 영고에서 거의 끝났네. 그렇죠? 그리고 뭐 흰옷을 자, 숭배하고 뭐 이런 얘기들 통해서 바로 부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 자, 가족 공동묘 나왔으니까 옥저. 그다음 2번. 을군과 삼노. 그래서 여기는 왕이 없고 을군과 삼노. 자, 군장이 그대로 있는 군장 국가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면 옥저와 동해. 그죠? 자, 그러니까 1번도 B, 2번도 B. 자, 그다음에 3번. 자, 마가 우가 저가 끝났는데요. 자, 그래서 부여의 사출도를 다스리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천신 그리고 천군이 보이니까 자, 천군이 있으니까 뭐예요? 사만이네. 사만. 그렇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자, 북쪽 구지에서 그리고 이 2번 문제는 이번 문제도 이제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고대 정치인데 최근에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반이나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때도 최근의 기출 경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출제자들이 계속 본다. 특히 최근 3년. 그래서 계속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원래 가야 문제는 이렇게 단독 문제들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3, 4년 가야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 근데 가야 문제가 출제될 때는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금간가야니 대가야니 이거 가야라는 거 순간적으로 알면서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실제로 보시면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진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구지봉서라. 그쵸? 그래서 구지가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는 구지가 나오는 사실은 김수로 탄생설화예요. 그러니까 금강가야잖아. 그런데 금강가야 대가야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야라는 것만 알아도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1번 해상구역. 자, 그래서 철 맞죠? 그래서 자, 1번 정답인데요. 자, 그다음 박석김. 자, 교대로 왕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이사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이러면 신라. 그리고 경당 나왔으니까 고구려. 정사함에 그랬으니까 백제. 됐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자, 그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가에 들어갈 기구인데 이거는 자, 요것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면 작년 지방직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직도 그래.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지방직 문풀할 때 이런 문제도 좀 보여드렸죠.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들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제자들이 솔직히 좀 성의가 없잖아. 그래서 선지를 이렇게 좀 이 문장을 만들어야지 333, 3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상수성이면 상수성에 대한 설명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빵꾸 뚫어놓고 여기 들어갈 기호가 뭐냐?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공부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 내가 뭐 알고 있나? 그래서 뭐 확인 문제? 뭐 이런 수준으로 사실 내는 문제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단 너무 여러분 막 흥분하지 말고 됐죠? 막 보고 막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 그냥 침착하게
정답 찍고 바로 다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에 들어갈 기구. 자, 그래서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의 고위관료,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죠.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모였을 때 만약에 국외 문제, 그래서 국방 문제로 모였을 때 뭐라 그래? 도병마사. 자, 그다음에 국내 문제. 자,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다루기 위해서 자, 제도와 격식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 모였을 때는 이 제추회의를 뭐라고 불러요? 이 대내 문제로 모인 거지. 그래서 대내 문제로 모였을 때는 식목 도감이라고 하죠. 법식과 절목을 결정하는 기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건 뭐 오답선지나 이런 거 설명할 것도 없어. 자, 그래서 그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오는 것이야. 건국 초에 북진 정책을 추진했던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를 견제하고자 자, 송과 친교를 맺기도 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이 가나라가 우리를 막 쳐들어오기도 하죠. 자, 여기에 들어갈 거 뭐예요? 하면 거란이지, 거란. 그쵸? 자, 그래서 보기에서 말한 건 지금 거란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중세 정치에서 대외관계편에서 문제가 출제됐고요. 원래 중세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대외관계는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덜 나오고 오히려 조선의 대외관계들이 좀 나오거든요. 뭐 외란이라든가 호란이라든가 후군과의 관계, 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사실은 이 주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비주얼 주제였는데 자, 다시 나왔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도 굉장히 평이하죠. 자,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강조의 정변으로 고려를 침략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언제라 그랬어? 바로 현종이 즉위할 때야. 그지? 그리고 이 고려의 대외관계 제가 정리할 때 이런 말씀도 참고로 드렸어요. 정말 공교롭게 그 2차 침입 때 보면 항상 고려가 개경을 내준다.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좀 들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 뭐 이랬는데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시로 고려를 침략하고 이때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전라도 나주로 피난 가는 시련을 겪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고란 맞는데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동북구성 나왔으니까 동북구성은 누구야? 그러면 여진. 그죠? 그러니까 B. 자, 다루가치, 내정간섭 이러면 몽골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쌍송총관부 철령 이북당을 지배했다. 이건 누구예요? 이것도 몽골이지. 그죠? 자, 그래서 고종 때 대몽항쟁할 때 사실은 이후에 원간섭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몽고한테 영토를 조금 뺏기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사실은 뺏겼던 게 철령 이북당. 됐죠? 그래서 여기에 몽골 애들이 쌍송총관부를 설치하죠. 이미 이게 고종 때 일이에요. 자, 그래서 몽골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자, 이제 문제 5번 갑니다. 자, 또 나왔어. 그쵸? 귀염둥이 또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제도사. 사실 제도사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주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고려 정치에 그 제도사 문제가 있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조선 정치도 지금 여기 제도사야. 그런데 대신에 자, 문제의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를 완전히 이제 단어들로 배치해서 난이도는 확 낮췄네요. 되죠? 자, 그래서 관리 임명될 때 사실은 그 서경을 거치게 하는. 되죠? 그래서 이 공무원이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사람이 혹시 뭐 예를 들어 근무에 대한 좀 능력이 있는지 또는 뭐 어떤 업무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비리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데 사실은 접촉된 적이 있는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에 들어갈 이 서경권을 갖고 있었던 자, 대표적인 두 개의 기구. 그럼 뭐예요? 사원부와 사관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대신에 조선의 언론 3사 중에 서경권을 갖추고 있지 않는 부서가 하나 있는데 홍문관은 그게 없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이 사실은 서경의 업무는 조선에서는 사원부와 사관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갈 말은 뭐예요? 자, 들어갈 건 정답 1번이네요. 뭐 선지는 설명할 게 없는데요. 됐죠? 사원부 되면 그냥 정답 1번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밀추인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이 문제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번에 지방직 구급이 대부분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변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저는 6번입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죠. 자, 지금 이 자료는 삼국사기 그러니까 보장왕 때 자료예요. 보장왕 때. 그러니까 보장왕에게 연개소문이 지금 도교를 우리가 좀 더 장려하고 그 다음에 도교를 좀 일으키려면 사실은 도교가
그 중국으로부터 고구려에 최초로 전래된 건 사실은 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유왕 때 이미 도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는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전래되고 끝이야. 뭐 전래됐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든 뭐 기독교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뭐 어떤 종교가 이렇게 뭐 하나쯤 전래되고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교인이 사실 뭐 늘어나겠습니까? 그쵸? 자,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영계소문이 뭐라 그러고 있냐면 유교와 불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흥하다 이거야. 그런데 자, 도교는 사실은 뭐 거의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 도교를 좀 더 이 도교를 자, 발전시키고 조금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 중국에서 자, 다시 그러니까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자, 도사 그러니까 이제 그 도교의 그 성직자, 도교의 승려를 도사라고 불러요. 뭐 도사라든가 또는 도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해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도교를 좀 장려해야 되지 않냐라고 연개소문이 지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는 일단 여러분 조금 눈에 낯서셨을 거고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거고. 근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살짝 다루긴 했어요. 요것만 좀 배경을 설명하고 가면 연개소문이 그러니까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사실 영유왕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잖아.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을 해서 연못에다 뿌렸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면 대내적으로 독재,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제 대단강경책 이러면서 이제 독재 체제로 가잖아.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이제 또 계층들의 반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불교계에서도 반발이 많았어요. 연개소문의 독재에 대해서. 그래서 연개소문이 자,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사실 연개소문의 도교에 대한 장려는 실제로 본인이 어떤 뭐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 행보예요. 그래서 불교, 그러니까 자기한테 까불고 저항하는 불교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실제로 도교를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 불교의 사찰을 뺏어서 아예 도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지금 이 선지가 실제로 기출 선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사료는 여러분이 못 봤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하셨거나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기출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어봤으면 사실은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했다. 자, 그래서 일단 고구려는 당나라와 동맹 체결한 적 없죠. 그래서 당과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그 신라 진덕여왕 때 얘기죠. 신라 진덕여왕 때. 그리고 그 나당 동맹이 결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춘추잖아. 그래서 진덕여왕이 후사 없이 죽자. 자, 나머지 진골 그 라이벌들을 누르고 특히 상대등 알천을 누르고 자, 무열왕에 즉위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뭐 진덕여왕 김춘추 쪽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인 축조를 맡아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건 이제 기본이죠. 자, 그래서 연개소문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해서 이러면 뭐 을지문덕이지. 그지? 자, 그 다음 난진정책 추진하고 한성을 점령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장수왕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정도가 그래도 사료에서 좀 무슨 말인지 이러면 사실은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여기도 하나 특징.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것도 지방직 문풀반 대비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자, 지방직 전통적인 출제율 1위는 누구라고요? 네, 삼국의 발전과 항쟁, 대한민국의 수립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 자, 지방직 9급은 지방직 9급이 되게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 승려. 이번에 국가직 9급에 승려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방직 9급이 워낙 좋아하고 국가직에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나올 거다. 그래서 승려 문제를 하나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7번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려가 누구냐?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봤더니 세속에도 오개가 있대. 그래서 뭐예요? 세속오개. 세속오개 그럼 누구야? 원광이지, 원광. 그죠? 자, 그래서 원광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 이 문제의 출제 특징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광은 사실은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고대문화에서 출제율 1위 그럼 누구라 그랬어? 불교라 그랬죠. 그리고 불교 문제는 결국은 승려 문제야, 승려. 그러니까 불교 사상을 우리가 너무 깊이 할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적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스님이다. 그렇게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불교, 고대 승려 문제 중에 출제율 1, 2위는 무조건 원효의상이야. 그래서 원효의상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근데 최근에는 자장대사가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원광도 나오네. 그래서 다른 승려들도 조금씩 나오니까 자, 간단하게 승려들은 그러나 정리는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원광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근데 나머지 선지에 주승려 어차피 다 있어. 자, 볼까요? 1번 갈게요. 자, 1심 끝났는데 누구예요? 원효. 자, 화엄사상 화엄일승 법계도 이러면 의상. 그죠? 자, 그다음 왕에게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다.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강 그러면 그 실제로 승려지만 사실은 불교에 대한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원강 거의 안 다루어. 그리고 원강은 결국 뭐냐면 호국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스님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속 5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요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걸사표라고 하잖아요. 군대를 구하는 글. 그렇죠? 그래서 걸사표.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정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왕후천축국전은 자, 이건 통실라 때. 자, 해초지, 해초. 그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예요. 자, 가나에 들어갈 인물 했는데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실제 여기 이제 가인물 나인물을 그러니까 이거 또 단답형 아니야. 그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막 줘서 하면 이게 지금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야?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안종복에 대한 설명이야? 아니면 한치윤이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단답식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근대태동기 문화편에서 나왔는데 조선후기 문화 그러니까 실학 그리고 국학편에서 출제가 됐는데 아마 푸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지금 북학의의 저자잖아.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박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번 봤더니 해동역사를. 그렇죠? 그럼 해동역사 그러면 한치윤. 됐죠? 그래서 박제가 한치윤을 고르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나머지 오답 선지는 뭐 설명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의 자, 순서하고 나왔는데 자, 이렇게 쭉 보시니까 이건 지금 주제가 뭐예요? 무신집권기의 변동사항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신집권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뭐 정경이 채채, 무신집정대 순서대로 정중부, 경제승, 뭐 이민, 뭐 최충원, 최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러니까 실제로 라가 오히려 어려운 게 아니라 라테면 더 쉽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자겸의 난이니까. 이자겸의 난은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무신집정 전에 인종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종 때 일어나는 이자겸의 난이 제일 먼저지. 1126년 이자겸의 난이. 그래서 라가 제일 먼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나머지 가나다는 뭐냐면 전부 무신집정기입니다. 자, 정중과 이방이 정변을 일으키는 거 이게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은 가루 가야 되고. 그죠? 라에서 가루 가야지. 자, 그리고 그다음 최충원이 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정경이 채채에서 최충원 최후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최충원이고요. 되죠? 그리고 나고.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대모항쟁이잖아. 그쵸? 그래서 대모항쟁은 누가 하는 거야? 최시무시 정권. 그리고 바로 그 시기가 처음에 이제 한참 정하는 그 시기가 최후 집권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자, 지금 여기는 그 충주, 뭐 충주성에 대한 얘기니까 5차, 그러니까 몽골의 5차 침입 때. 그러니까 이제 대모항쟁 시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나에서 다루 가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세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되셨으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일단 라루 가고 가루 가고 나루 가고 다루 가야 되니까 3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자, 10번 가지역에 대한 건데 여러분 여기도 그래요. 최근에 보면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 지도 특강도 좀 해드리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역사 문제가 하나씩 나와. 예, 지역사 문제가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 나올 때 보면 특정 지역을 설명할 때 보면 몇 가지 그 주요 표현들 그리고 기초에서 많이 썼던 표현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눈도장을 많이 찍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뭐가 나왔냐면 이 지역사 문제 있었잖아. 그럼 올해도 보니까 또 있네. 그죠? 자, 그다음 그래서 가이제약인데 자, 이 글은 일단 이런 사료들은 여러분 딱 보시면 무슨 사료인지 아셔야 돼요. 너무 유명하잖아. 뭐야? 태조왕건의 훈요 10조죠. 훈요 10조. 자, 그래서 자, 문제는 지금 훈요 10조에 대해서 자, 이제 뭘 강조하는 거야? 바로 서경. 그러니까 평양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자, 지역이 평양.
서경으로 바뀌었네요. 자, 문제 갑니다. 자, 이곳에 대장도감 설치해서 자, 제조대장경 만들었다. 요 대장도감도 바로 얼마 전에도 기출에 한번 나왔어. 그쵸? 자, 그래서 대장도감 이러면 어디예요? 강화도 대몽항쟁 할 때 만드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다음 2번 진우리 순서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뭐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출풀이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진우리 수선사 운동을 하는 그 송강사 이게 전라도 순천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문제는 요거 작년에도 요거 이렇게 나왔어. 작년에도. 근데 작년에 나왔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최근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봤더니 또 됐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근 2년간 지금 3번인 것 같은데요. 순천 똑같이 진울의 이 결사운동으로 물어보는 거 똑같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3번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할 때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물론 기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지만 기출은 계속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단원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께 사실은 기출 경향의 특징 그리고 기출 주제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수업을 늘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에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로 시작해서 사실은 기출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정답 정답 아직 안 갔구나. 자, 서경이니까. 자, 망이망소이가 이곳에서 봉기했다. 그러면 망이망소이는 어디야? 공주, 명합, 소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공주죠. 자, 그 다음에 몽골이 이곳에 동령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몽골한테 그러니까 영토를 뺏기는 가장 대표적인 세 군대죠. 아까 그 쌍성총관부 선지도 있었잖아. 쌍성총관부는 천령이북당.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함경도 함흥평야 쪽 그쪽이고. 그 다음에 동령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자비령 이북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양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대동강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평안도 일대, 황해도 일부와 뭐 평안도 일대 뭐 그쪽이 자 동령부죠. 자 그리고 끝까지 몽고에게 향전했던 그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진압되고 나면 제주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탐나 총관부,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평양과 관련된 걸 고르시는 거니까 4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10번 문제 같은 문제는 그러나 완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10번 같은 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조금 생각을 안 하시거나 또는 이제 이런 문제들 좀 안 풀어보시거나 그랬던 분들은 10번 같은 데서는 사실은 실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의 역사서 했는데 자 일단 출제는 중세 문화입니다. 그리고 자 중세 문화 출제율 1위 기억나세요? 출제율 1위는 불교라 그랬죠. 그리고 불교 문제는 무조건 승려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출제율 2위 기억나요? 출제율 2위는 뭐였더라? 중세문화에서 바로 역사서야.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고려 역사서는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랬어. 왜냐면 정말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랬죠. 삼국사기, 상류사, 그 다음에 제왕기. 됐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동명왕편. 뭐 이 정도야. 하도 낼 게 없으니까 사실 이재현의 사략은요 오늘날 체육대서 일부만 전하거든. 근데 뭐 이재현의 사략 같은 것도 자꾸 낸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뭐 중세 역사서, 고려 역사서 오늘날 현존하는 게 거의 몇 개 없다니까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될 게 딱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사서 문제가 나올 때는 그 근현대사까지 다 포함해서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서문이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서문.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물어볼 땐 그러니까 고구려 본기 예를 들어 영양왕조, 열전, 을지문덕편 이렇게 해서는 절대 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내는 순간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삼국의 발전광쟁 문제가 되는 거야. 또는 7세기 한반도 상황 문제가 되는 거야. 또는 을지문덕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물어볼 땐 항상 뭘 물어봐야 된다? 삼국사기 서문을 꺼내놓고 그 역사서를 물어봐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문들이랑은 달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은 실제로 요 서문 여기 지금 가장 유명한 대목이 나온 거야. 근데 요 부분이 실제 키워드가 없다. 특별한 힌트가 없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출제율 1위다. 그러니까 이 서문은 평소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읽어서 눈도장을 좀 찍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료도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평소에도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교재 보면 진짜 딱 요대로 나왔네, 진짜. 됐죠? 네, 그래서 딱 보시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 뭐 사후사기는 신화와 설화, 특히 불 관련된 거 대부분 다 뺐잖아요. 그렇죠? 자, 1번처럼 말하면 뭐야? 삼국 유사지, 성유사. 자, 그다음 2번 유교적인 합리적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딱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당군조선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다. 여러분 통사라는 건 뭐냐면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쓰는 거를 통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특정한 예를 들어 뭐 삼국의 역사만 쓴다든가 또는 고려사만 쓴다든가 그런 건 통사라고 안 한다고 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3번 같이 말하면 뭐 대표적인 책으로는 15세기 조선 때 동국통감 같은 책이 뭐 대표죠. 자,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칠부니 이런 건 뭐예요? 거칠부의 국사지, 국사. 되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 선지들도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단 이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세 문화사 문제잖아. 그리고 또 역사서 서문으로 꺼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이 사료를 또 완전히 모르시는 분은 사실은 약간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지.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이에요. 자, 밀춘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 문제도 고대 정치네. 그래서 보면 이번에 지방직 9급은 고대 정치, 중세 정치가 정말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평상설 공부하면서도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앞에는 좀 공부됐는데 뭐 수험기간도 좀 짧고 그래서 만약에 조선이 조금 약했다 이런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수험기간도 좀 짧고 내가 조선이 좀 약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정말 유리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경제사회사도 거의 안 나오고 문화사도 진짜 중요한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고대 그 다음에 고려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유리했지. 자, 이제 미주친왕, 자 문무왕이 그리고 가문사를 이제 완성하려고 했는데 완성 못하고 이 왕이 완성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했대잖아. 자, 이 왕은 누구예요? 신문왕. 동신라 출제율 1위. 그럼 누구라고요? 7세기 말 신문왕. 그렇죠? 업적도 엄청 많아. 근데 실제로 재규기간 되게 짧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불꽃남이라 그랬지. 불꽃남. 그죠? 자, 1번입니다. 자, 권원이라는 독자적 연호. 권원 그러면 누구야? 법흥왕. 그리고 실제 그 삼국시대 신라 문제에서 사실은 출제율 1위는 이제 진흥왕이 아니라 법흥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북시대 빼고요. 삼국시대에서 연호 출제율 1위는 무조건 권원이에요. 무조건 권원. 그렇죠? 맨날 권원만 내잖아. 맨날 권원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국학 설립 그러면 신문왕이네요. 정답이잖아. 자, 백성에게 정전 지급했다. 자, 정전 지급은 언제야? 성덕왕. 항상 오답으로만 나오죠. 그죠? 자, 진골 출신의 처음의 왕. 그러면,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김춘추. 무열왕이죠. 무열왕.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자, 미주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 했는데, 자, 이 문제도, 사실은 뭐 워낙 빈출 주제고, 그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영종조는 그냥 무조건 한 문제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한 5, 6년 전부터는 안 그래. 그래서 영종조도 사실 조금 더 확실히 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즘에는 숙종이 또 의외로 핫합니다. 그래서 숙종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영종조 정리할 때도 항상 숙종, 영조, 정조를 좀 함께 제가 정리를 하고 했었죠. 자, 그래서 왕은 하고 이제 키워드 보니까 뭐라고요? 초기무신제야. 규장각이야. 끝났다. 자, 누구예요? 자, 정조죠. 정조. 그죠? 자, 문제, 정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선지도 너무 쉬워. 선지 너무 간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완전히 단답식은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좀 길면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싫어하잖아. 문장이 긴데 앞에 말은 맞았는데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을 읽어보니까 뒤에 건 틀렸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앞에를 보고 착각해서 고르시면 안 돼요. 요 뒤에가 만약에 내용이 틀렸다? 그럼 이 선지 전체가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실수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건 그럴 것도 없어. 그죠? 그냥 문장이 뭐 실제 단어는 아니지만 너무 간단하잖아.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러분 요거 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저랑 문제풀이반 했던 분들은 뭐 다 우리가 다루고 다 얘기했던 거라 아주 쉽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 창시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요거 시간 잘 봐달라 그랬잖아. 동학이가 언제라고요? 1860년. 근데 그 연도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언제다? 철종 때입니다. 철종.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철종이에요, 철종. 그렇죠? 그리고 이 동학 창시랑 뭐가 되게 가깝냐면 임술밀란이 가깝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학은 임술밀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동학이 최재우가 1860년에 만들고 임술밀란이 62년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 이렇게 이 영향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언제다? 철종이다. 그리고 여기랑 바로 가까운 게 누구냐면 대원군이에요. 그리고 대원군이 바로 63년에 사실은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을 26대 국왕, 그러니까 고종에 즉위시키면서 명복이 당시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자 집권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원군의 집권기라고 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요 동학 요거 이제 최근 많이 났으니까 요 시간, 되죠? 철종이라는 거, 되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 역사적 논란도 좀 있었지만 철종 관련된 뭐 드라마가 그래도 뭐 시청률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철종 선지들이 그래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하여튼 계속 나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대전의 통 그러면 이건 언제야? 대원군이잖아요, 그죠? B. 자, 그 다음에 신의 통공 정답이네요. 1791년 시전상인들이 갖고 있던 사실은 난전을 직접 금합할 수 있는 금난전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자, 금난전권 없애는 거. 근데 단 6개 품목. 그래서 그 6개 유기전이라고 그 6개 전포를 부르는데 거기는 좀 예외사항으로 거기는 좀 놔두고, 그래서 유기전을 제외한 자 금난정권을 철폐했던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의 통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조편에서 기출에도 너무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거 항상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유기전을 제외한. 그런데 항상 기출에 뭐라고 나온다 그래서 유기전에 또는 유기전을 포함한. 그럼 B 틀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그런 것도 헷갈릴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뭐 다 날리고 신의 통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홍경래난이 발생했다. 그럼 홍경래난은 이건 1811년. 이건 순조 때잖아요. 순조 때. 됐죠? 네. 그래서 실제로 철종 때 일어났던 임술밀란이랑 실제로 시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경래난은 임술밀란 막 연속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자, 14번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바로 그 문제네. 철종이 요새 없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됐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실권 잡았어. 자, 가 누구야? 대원군. 그렇죠? 그런데 대원군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기출 분석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안 나왔어. 근데 최근에 대원군은요 정말 근대사회 전개에서 대원군이 지금 출제율 1위야.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한동안 많이 나왔는데 동학농민운동을 오히려 넘어섰어요. 그리고 보통 근현대사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대원군 문제는 잘 안 틀려. 대원군 문제 여러분 또 잘 하잖아. 그런데 이번에 너무 긴 게 실제로 대원군 문제가 2개다? 여기서 안 끝나. 요 밑에 가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2개 다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대원군 고르면 되죠. 자, 대원국제는 언제야? 이건 1899년 고종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황제권 강화하는. 그죠? 자, 그다음 서원을 대폭 자 이제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맞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서원 철폐는 2번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영조와 대원군. 그지? 자,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자, 우정총국 축하연이 이런 뭐야? 84년 갑신정변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원군은 73년에 하야하니까 상관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황춘신의 조선책략. 이거는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을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원군과도 상관없고 대원군 집권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너무 쉽죠. 그렇죠? 자, 그다음 15번입니다. 자, 가단체 활동이에요. 자,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 만세를 불렀대요. 자, 그리고 이 만세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어. 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3.1운동이라고 하죠. 김이동님 만세운동. 그죠? 자, 그런데 그 실제로 이후에 우리의 독립운동에 구심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을 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지 않냐? 자, 이런 공감대 속에서 가가 만들어졌대. 근데 가가 뭐 구미연문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외교활동 동안 독립운동도 펼쳐나갔대요. 자, 그러면 가는 뭐예요? 뭐야? 그러면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래서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자, 1번 대동단결선언. 여러분, 대동단결선언은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1910년대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논란이었던 복벽주의와 공화주의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 몰라도 된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런데 대동단결선언은 지금 최근에만 벌써 지금 4번째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계속 뭐만 나왔냐면 시간만 나왔어. 시간. 그래서 대동단결선언 연도는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언제라 그랬어요? 1917년.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활동으로는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때는 이미 대동소송은 이미 다 발표된 건데요. 2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B 틀렸는데. 자, 국내와 연락을 위해서 교통국. 정답이네요. 임시정부의 기본활동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자,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무관학교. 그러면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 그 다음에 이동영. 그래서 이제 그 이회영을 비롯한 그러니까 우당 이회영이면서 그 육형제들. 그리고 신민의 멤버들.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제 남만주, 그러니까 서간도에다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그 만주의 무장독립운동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년간 1911년부터 20년 가을까지 만주의 독립군 장교 거의 1,800명이 여기서 배출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의열단의 이름으로 되게 잘 기억하는 약산, 김원봉, 윤세주 이런 사람들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자, 조선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의열단. 이거 좀 전에 얘기했던 뭐야? 김원봉의 의열단이네요. 의열단.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6번이에요. 가시기에 있었던 거야.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거야. 나 진짜 처음 봤어. 그러니까 위에 좀 전에 몇 번이었어? 14번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위에 좀 전에 14번 맞네. 그러니까 좀 전에 보면 대원군 문제 있었잖아요. 이것도 대원군 문제야. 그죠? 그래서 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뭐예요? 그러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거야. 되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서원철폐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원군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냥 시간 순서 배치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정리할 때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죠. 자, 제네럴 서머노 그럼 언제야? 자, 1866년. 그쵸? 1866년이고, 그 다음에, 자, 미군이 광성벌 공격하는 거, 그럼 이거 언제예요? 71년. 그래서 요 사이를 고르는 거네요. 자, 갑니다. 자, 고종이 홍범시사조를 발표했다. 홍범시사조는 언제 하는 거야? 2차 가보개혁 막 시작하면서 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홍범시사조를 2차 가보개혁의 스타트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언제야? 94년 12월이죠. 94년 12월. 너무 뭔데? 그죠? 그래서 B 틀렸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문효 사건. 문효 사건은 뭐야? 그렇지.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는 직접적 계기.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76년 2월. 그리고 문효 사건은 75년. 그죠? 자, 그래서 75년.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뒤로 가야 되는데요. 틀렸는데요. 자, 오페르트 도구 사건. 오페르트 도구 사건은 언제야?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미국 제독 슈펠트의 사주로 사실은 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였던 남영군을 도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사건이죠. 그렇죠? 충남 덕산에서 일어났던. 자, 요거 언제야? 하면 우리가 시간 순서 외울 때 요 딱 가운데서 외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차별대우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80년대 우리가 이건 연표를 외운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80년대 얘기할 때 가장 큰 축으로 얘기할 때 80년부터 사실은 2차 준인사 김홍집 이후에 초기화 정책의 추진. 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82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17번 갈까요? 자, 17번 미추친 2단체에 대한 설명이야. 자, 국내에서 일본과 타협해서 실익을 착각하는 자치운동. 그래서 여기 사회주의 세력, 그다음 비타협주의.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민족일당운동의 결과 27년 2월에 자, 이 단체가 탄생했어요. 자, 뭐예요? 신간회지. 네. 그래서 이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간회는 일장전기 그 국내 독립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신간회는 워낙 출제가 잘 되는 굉장히 기본 주제라 그랬죠. 기본 주제. 자, 1번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해서 이제 물산 장려 운동. 그러니까 이건 시간도 아예 안 맞고 사실은 좀 많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죠. 그렇죠?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1번 상관없고요. 자, 그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것은 1922년. 그러니까 이상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선인 1천만이 1원씩. 그래서 1,000만 원 모금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 고등교육 기관을 만들자. 그죠?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일본의 방해 또는 당시에 가뭄, 수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실제로 실패를 하게 되죠. 자, 3번 문명 퇴치. 그래서 부나루드 운동. 부나루드 운동 그럼 뭐야? 요건 이제 특징이 자, 동아일보가 주도한 거예요. 동아일보. 그래서 사실은 동아일보의 이 부나루드 운동 요쪽 얘기는 사실은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출제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
실제로 이제 워낙 이제 소위 말하는 시민 단체들도 막 벼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행사가 막 크진 않았는데 사실은 작년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실은 창간 100주년이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건 작년에도 동아일보 문제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지금 분하로 운동 동아일보 관련 주제가 또 나왔네요. 자, 1931년부터 35년까지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광주학생인 운동 취소. 당연하죠. 그래서 신간의 기본이잖아요. 신간의 탄생에 직접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야? 60만 세 운동. 그죠? 신간의 탄생. 그리고 광주학생 운동 지원하는 게 누구야? 신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이 순서대로. 그렇죠? 가장 기본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냥 아주 스탠다드형으로 나왔고요. 이전에 기출에서도 뭐 많이 쓰였던 선지들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7번 끝났고 18번 갈게요. 자, 18번입니다. 18번.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야. 자, 이건 뭐 이제 가장 또 기본 사료 주기도 이제 이기도 한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을사늑약에서 가장 유명한 건 2조야, 2조. 그래서 향후에 외국과의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을 때 그러니까 일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이 2조가 가장 유명하거든.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실제로 그래서 조선 통감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을사늑약 이게 사실은 3조의 내용이에요. 3조 내용인데 최근에 국권비탈에서는 누가 모니터 출제율 1위가 누구라 그랬어요? 무조건 1907이라 그랬잖아. 1907. 그래서 자 1907년 해그 특사. 그다음에 고종의 강퇴. 그리고 순종을 직위시켜놓고 정미칠조약 한일 신여백을 맺고 자 그리고 그 부수각소로 인해서 자 군대 해산 그다음에 차관 정치 그래서 이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통감이 나올 때 통감의 권한 강화는 전부 정미칠조약인데 근데 원래 통감이 하는 얘기를 규정한 건 을사늑약이다. 그래서 통감 때문에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그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을사늑약 3조의 내용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조선총독부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니 그러니까 이건 그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통감부가 설치되는 거지 총독부는 언제야? 이건 국권 피털이잖아. 그렇죠? 한일 병합조약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1번 틀렸고 자 해그 특사 사건 직후에 아니지.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라고 말하면 일제 강요에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계속 출제됐던 정미칠조약 한일 신여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틀렸는데요. 틀렸잖아. 그지?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이렇게 말하면 한일 신여백 정미칠조약에 대한 내용이죠. 자 방공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합의 이건 뭐야?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근대적 조약. 그래서 강화도 조약 하면서 우리가 좀 다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83년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이야. 통상장정 개정의 내용이야. 그죠? 자, 그래서 3번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4번이 원래 가장 유명한 을사늑약의 얘가 2조예요. 2조. 그죠? 네. 그리고 문제는 을사늑약의 3조를 보여준 거야.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 문제는 아직 공부가 조금 이쪽 근위사 쪽이 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사실은 요 정도에서는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자, 19번 갑니다. 자, 19번 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현대사 출제율 1위가 누구라 그랬어요? 1위가 무조건 대한민국 수립이야. 2위는 통일. 그런데 올해 국가직에서 원래 국가직이 정말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 수립인데 대한민국 수립 과정 안 나왔잖아. 그쵸? 그리고 통일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현대사 출제율 1, 2위가 다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어차피 시행처가 인사혁신처 똑같은 부처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주제는 나올 거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주제에서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가에 대한 거예요. 자, 지금 가장 기본, 자, 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으로 실제로 가가 미국과 소련이 가를 개최하게 된 거야. 한 번 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맞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미소 공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미소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자, 갑니다. 우리가 줄여서 보통 미소 공이 이렇게 얘기하지. 자, 1번. 미국과 소련이 의견 차이로 결렬했다. 당연하지. 당신이지.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팩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현대사 전체에서
전통적인 출제율 1위는 대한민국의 수립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 사건이 일어났는지 연월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시간 하나도 안 아까워. 됐죠? 그래서 그래도 가성비가 높다고요. 됐죠? 여기는 확실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1번 문제는 뭐 귀염둥이죠. 그죠? 1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건준이는 여러분 바로 광복의 그날 아니야. 45년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바로 건국동맹에서 확대 개편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다음 재헌헌법. 재헌헌법은 여러분 일단 50총선거 끝나고 그 재헌국회가 7월에 만드는 거잖아. 이거 재헌조로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유엔감시단 안에 총선거 실시해라. 자,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건 이건 유엔총회 47년 11월 유엔총회 때 결정이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 근현대사 전체 출제율 1위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이런 거는 절대 실수가 없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번호입니다. 자, 20번이에요. 20번. 자,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 자, 지금 20번 문제는 사실 이 문제도 실제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직 한국사 공부가 조금 많이 안 되신 분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이제 그 마지막 쪽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현대 정치사에서 나오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조금 실수를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가식인데 사회혁명이 일어났대요. 자, 그러니까 사회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언제가 되는 거야? 1960년. 자, 그 다음 유신헌법이 공포되는 거니까 유신헌법 공포되는 건 72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10월 유신이라 그러잖아. 10월. 그래서 10월에 제정이 되고요. 11월에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그 투표 과정도 사실은 다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잘못된 예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요 시기죠. 자, 그래서 가식에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시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민법. 반민법은 언제야?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반민법도 봐봐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반민법도 한국사에서 계속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요거 시간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시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자, 대한민국 수립은 48년 8월. 근데 반민법은 언제야? 바로 그 다음 달 9월이라 그랬잖아. 그쵸? 네, 그래서 시간. 자, 그래서 너무 멀어. 그쵸?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 근데 여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유신이랑 세트라 그랬잖아. 그래서 7.4가 바로 72년 7월이잖아요. 그쵸? 이 안에 쏙 들어오네. 그치? 그래서 박정희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뭐라 그랬어? 반공. 박정희는 항상 두 개의 축으로 간다 그랬죠? 하나가 뭐야? 경제제일주의, 경제성장. 야, 입 다물어. 배불리 먹게 해줄게. 무조건 믿고 따라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근데 배불리 먹는 거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야, 그래도 입 다물어. 빨갱이 내려와. 그래서 반공. 그래서 경제성장 반공 두 개를 밀고 간다 그랬잖아요. 박정희 정권은. 그런데 딱 하나. 유신으로 넘어갈 때는 아니야. 유신으로 넘어갈 때는 뭘 위해서야? 반공, 멸공, 승공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야. 그래서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들이 좀 국민의 권리를 조금 그러니까 축소해 주시고 대통령이 저에게 왜 이 비상한 시국이니까 저에게 좀 권한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유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 시기에 가장 핵심적 기구 이름이 반공국민회의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 통일 주체 국민회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빵 하고 마치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 놓고 유신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건 언제야? 이거는 여러분 노태우 정부 때잖아. 많이 먼데, 그죠? 자,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이건 198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20번까지 다 했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 20번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 여러분 제 카페 주소입니다. 제 카페 주소고. 그다음에 요즘에 아무래도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원래 유튜브 열심히 안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보거나 또 질의응답 받거나 이런 거에 조금 많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좀 또 여러 가지 비대면에 대한 저도 뭐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 한국사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답변을 많이 찍어서 따로 촬영을 해서 또 많이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에 대한 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뭐 최근 한 10년간 기출문제, 그래서 주요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카페. 됐죠? 그러니까 카페나 또 유튜브에 오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이제 광고하고 마무리하면 합격 예측 툴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만 인정해도 선물 준대. 됐죠? 그러니까 빨리 해.
빨리 해. 그쵸? 네, 그래서 빨리 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다른 교회 여러분들 뵐 텐데, 잠시 후에는 그 방문각에 또 귀염둥이, 실제로 또 막상 보면 거의 뭐 얼굴에서 빛이 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노량진에서 가장 핫한 유대웅 교수님이 나와서 또 행정법 해설 강의를 계속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 고정,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